과일은 달달한 과즙과 특유의 향이 어울려 입속에 넣었을 때 행복함이 가득 몰려옵니다. 저도 달달한 과일을 참 좋아하는데요. 어릴 적에는 달아도 크게 상관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달콤한 과일을 먹으면서도 그리 행복하지 않아요. 가끔은 설탕보다 너무 달아서 먹을 때 걱정이 되는 일이 많아요. 과일을 먹을 때 단맛이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과일이 함유하고 있는 과당 때문인데요. 과당은 포도당이나 설탕과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과당을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고 쉽게 상승하게 된다고 해요. 특히 요즘 과일들은 당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그만큼 과당의 함량도 높고 혈당에 부담을 많이 준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시 당뇨 환자분들은 과일을 섭취함에 있어 꼭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은 당뇨하면 빠지지 않는 GI 지수가 낮은 과일이 무엇인지 알아볼게요. 여기서 GI 지수가 무엇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잠깐 설명해 드릴게요. GI 지수는 음식물이 혈당을 얼마나 빠르게 증가시키는지를 나타내는데 0에서 100까지 숫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GI 지수가 낮은 음식을 섭취하게 되면 소화흡수를 지연시켜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저지하며 포만감도 오래가기 때문에 다이어트나 혈당 관리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첫 번째, 딸기. 요즘 딸기 많이 드시죠? 딸기와 당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딸기는 다른 과일에 비해 GI 지수가 낮은 편인데요. 그 이유는 딸기를 드셔보시면 아시겠지만 수분감이 충분하고 많이 달지 않은 과일이라 그렇습니다. 딸기의 수분 함량은 약 90%를 차지하고 탄수화물은 7에서 8% 정도 된다고 해요. 딸기에는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데요. 특히 딸기에는 비타민C 함량이 매우 높아서 하루 6개에서 7알 정도 섭취하면 하루 권장 비타민 양을 다 채울 수 있다고 하니 참고하시고요. 또 딸기에는 섬유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혈당을 안정되게 유지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있어 혈당 수치 감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니 딸기는 당뇨인들에게 추천할 만한 과일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외에도 심혈관 건강, 면역력 강화, 눈 건강에도 도움을 주니 참고하시고 드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죠? 당뇨인들은 과일을 통째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딸기를 갈거나 착즙하시면 그 과정에서 섬유질과 다양한 영양소가 파괴될 수 있으니 피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맛있는 딸기 고르는 방법은 딸기의 표면이 고르고 흙집이 나지 않아야 하며 모양이 균일해야 합니다. 또 잎의 상태는 녹색을 띄어야 하고 상쾌하고 달콤한 향이 나는 딸기를 집으면 아주 맛있게 드실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두 번째, 블루베리. 세계 10대 식품으로 불리는 블루베리는 생긴 것도 동글동글하고 맛도 새콤달콤하죠. 블루베리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과 퀘르세틴 등 다양한 성분이 염증을 감소시키고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이러한 블루베리는 혈당 조절에 도움을 준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있는데요. 2013년 미국 미시간 대학교 연구진은 블루베리가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2014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에서 블루베리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성분이 풍부해 당뇨와 관련된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슈퍼푸드 블루베리가 아무리 몸에 좋다 한들 과유불급인 거 아시죠? 블루베리도 과당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과다 섭취 시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하루 약 140g 20알 정도 섭취하는 게 올바른 섭취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어떤 블루베리를 고르면 좋을까요? 모양이 동글동글하고 붉은색이 없는 검푸른색을 확인하셔서 고르면 됩니다. 또 블루베리 묻어있는 하얀 가루는 농약이 아니고 충분히 익었을 때 올라오는 자연스러운 가루라고 하니 참고하셔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체리. 체리는 당도가 낮으면서 맛이 좋기 때문에 당뇨인들에게 가장 추천할 만한 과일입니다. 체리의 GI 지수는 22로 굉장히 낮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아 부담 없이 드셔도 됩니다. 체리에는 안토시아닌과 멜라토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다양한 건강의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췌장의 기능을 향상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킨다고 하니 이를 통해 혈당을 조절하고 합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고요. 또 식이섬유가 풍부해 소화 및 변비 개선에 도움을 줍니다. 마지막으로 멜라토닌에는 항암 효과가 있는 연구 결과도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그 외에 수면 개선, 노화 예방, 빈혈 등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체리는 하루에 10개 이내가 적정 섭취량이라고 합니다. 맛있는 체리 고르는 법은 젓갈색을 띠며 과육이 단단하고 무르지 않아야 합니다. 또 반짝반짝 윤기가 나고 줄기 부분이 시들지 않은 것을 고른다면 맛있게 드실 수 있어요. 네 번째, 사과. 당뇨인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과일하면 바로 사과를 떠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사과는 주변 어디에서든 찾아볼 수 있는 과일인데요. 사과는 당이 많아 당뇨인들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은 과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당도는 높지만 GI 지수가 낮아서 당뇨인들에게도 좋은 과일인데요. 사과에 포함된 가장 중요한 성분은 바로 펙틴입니다. 펙틴은 수용성 섬유질 중 하나로 당분의 흡수를 천천히 늦춰 공복 혈당의 감소를 유도합니다. 또 소장에서 물과 함께 상당량의 물질을 흡수하여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이니 참고하세요. 맛있는 사과 고르는 법은 표면에 상처가 없고 무게감이 있는 사과가 좋습니다. 또 너무 광택이 나는 사과는 첨가물을 발랐을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다섯 번째, 아보카도. 여러분 아보카도 드셔본 적 있으세요? 아보카도는 숲속의 버터라고 불릴 정도로 몸에 건강한 식물성 지방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없었지만 최근 마트나 다른 식당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보카도에는 단백질 함유량도 높고 다양한 비타민과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하니 혈당 상승을 완화시켜주는 효과도 있고요. 췌장의 기능도 개선시켜 인슐린 분비를 촉진시켜준다고 하네요. 아보카도는 불포화 지방산도 많아서 콜레스테롤 수치 안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아보카도는 색이 갈색을 띠고 딱딱하지 않은 것이 잘 익은 것이라고 합니다. 아보카도는 먹어보면 고소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이에요. 하지만 칼로리가 100g당 191칼로리로 다소 높은 편에 속해서 하루에 한두 개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아보카도는 손질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아보카도는 가운데에 씨가 크게 있어 칼로 가운데를 반으로 자르고 살짝 비틀면 쉽게 열린다고 합니다. 잘 드시는 분들은 그냥 드셔도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샐러드에 곁들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오늘은 당뇨인들이 먹어도 부담없는 과일들을 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뇨인들을 과일을 먹을 때 꼭 지켜야 하는 4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 껍질째 드세요. 과일 대부분은 섬유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지만 대부분 과일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섬유질은 혈당 상승을 늦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꼭 껍질째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2. 단단한 과일. 과육이 부드럽거나 푹 익은 과일들에 비해 단단한 과일은 당분 흡수가 천천히 되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 유리해요. 3. 당도가 낮은 과일. 같은 과일이라도 당도의 차이가 많은 경우가 있는데 당도가 좋을수록 그만큼 혈당의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4. 식후 과일 금지.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식사 후 바로 과일을 섭취하게 되면 밥에 들어있는 탄수화물과 과일의 과당이 합쳐져 혈당이 비약적으로 상승해 부담을 줄 수 있고 췌장에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으니 꼭 명심하세요. 이상입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자주 찾아오셔서 건강한 정보 알찬 정보 받아가세요. 건강한 노후가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